안녕하세요. 허브 경제 TV입니다. 하나 시스템이 지금 뭐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 두뇌를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하나 시스템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은 ECS라고 하죠. 교전 통제 시스템 뭐 이 부분인데 그것 쪽으로 좀 진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두뇌 역할을 하고 있는 교전 통제 시스템 차세대 입찰에 참여할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LRG 넥스원이 독점해온 영역인데요. 이거 이제 뭐 이 하나 시스템도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라고 합니다. 이게요, 이 미국의 뭐죠? 노스롭이죠. 예, 노스롭 그루먼과 방공 요격 시스템 분야 기술협력 MOU를 체결을 했는데 그들한테 뭔가 좀 배워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우리나라에 뭐 입찰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그들의 기술력을 활용을 해갖고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은 서로 성장할 수 있는 뭔가가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를 통해 갖고 ECS 기술 확보를 가속화하고요. 향후 수출 시장 진출 발판을 좀 마련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 시스템은 레이더, 그러니까 눈이죠. 그 다음에 두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교전 통제 시스템인데 이걸 모두 맡으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미사일을 담당을 하고 그룹 차원에서 미사일 방어 시스템 전 과정을 책임질 수 있는 구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예, 눈도 있고 두뇌도 있고 싸울 수 있는 두 주먹도 있는 거예요. 하나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뭐예요? 모든 구조를 완성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로 인해서 노스롭 그루먼과 같이 좀 협약을 하고 있고 기술협력 MOU를 좀 체결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동안은 지금 LG 넥스원 쪽에서 거의 독점을 하다시피 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텃밭을 뺏으러 가는 거라서 하나 시스템이 잘 뺏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LG 넥스원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이런 부분들인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 한국형 미사일 이 방어 체제가 드론에도 효과가 있는가 라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그 윤석열 정부 때 우리는 용산 그 대통령실이죠. 여기 언저리까지 누구죠? 북한의 드론이 여기까지 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된다고 했을 때 방공 시스템이 완성이 되면 드론조차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이 조금 궁금했고 러우 전쟁을 놓고 보면 드론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도 맞긴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도 싸움을 놓고 보면 드론이 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시스템이 드론도 어떻게 좀 막을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혹시 뭐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생각을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일단은 우리가 KMD라고 해서 약자를 하는데 이 KMD는 말 그대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KMD를 좀 얘기할 건데 이것만으로는 솔직히 기본 KMD만으로는 소형 그 다음에 뭐 저속으로 움직이는 드론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 시스템은 적어도 드론 전용 레이더라든지 아니면은 UAS 모듈을 탑재한 확장형 ECS라든지 요격, 전용 요격 체제 이런 것들 통합 운영을 하면은 뭐 북한에서 드론 공격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좀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최근에 이제 러시아라든지 중동에서 터졌던 그런 전쟁들의 양상을 보면은, 물론 이제 보병, 그 다음에 뭐 미사일, 그 다음에 탱크, 이런 것들이 주로 이루지만은, 거기에서 이제 드론이 빼놓을 수 없는 그런 하나의 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게 중동의 안보 위협이 상승을 했죠? 중동의 안보 위협이 상승을 하면서 뭐 당연히 중동 그 미란과 이스라엘 이쪽은 아니겠지만 그 주위에 있는 뭐 사우디라든지 아랍에미리트라든지 카타르라든지 이런 애들이 자신들의 좀 나라를 좀 방어하기 위한 부분들이 좀 연출이 되거나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NH 투자증권인가요? 그쪽에서도 일단은 뭐 방산 밸류에이션 배수를 기존 15배에서 유럽 평균이 20배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를 거의 한 7만 원 가깝게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이미 7만 원 찍었잖아요. 그리고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죠. 올라간다고 했을 때 7만 원에서 만약에 저항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여기서 올라가고 눌림받고 저항받고 떨어진다 그러면 쌍봉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겠죠. 지금 뭐 어찌되었던 간에 폴란드양 K2라든지 아니면 뭐 중동양 뭐 천궁2라든지 이런 것들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충분히 이게 조금 방산이 아직까지는 뭐 좀 분위기는 좋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실적 발표가 놔두고 있으니 그 실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이 연출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상승할 수 있겠죠. 다만 제가 보고 있는 방사는요, 좀 많이 올라간 것도 맞고요. 이미 실적이라든지 수주라든지 분위기는 다 반영이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새롭게 레벨업 할 수 있는 참신한 뭔가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 구간에서 레벨업이 가능했었던 이유는 중동에서 전쟁이 터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오스탈에 대한 지분 인수에 대해서 허가가 나와줬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 허가가 나와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유상증자를 통해서 대규모 자금을 마련을 하고 이 자금을 가지고 오스탈의 지분을 추가적으로 가져온다든지 아니면은 호주 오스탈 기업을 인수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중동에서 뭐 이란과 이스라엘 지금 휴전이기는 하지만 얘네들은 뭐 휴전했다 싸우고 또 휴전했다 싸우고 이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뭔가 이제 미국까지도 이란 본토에다가 굉장히 좀 무서운 무기를 또 여러 발 터뜨리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때랑 조금 다를 수 있어 라는 그런 인식들이 좀 생기면서 이란과 얘가 이스라엘 얘네들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이 중간에도 나라가 있고 이 옆에도 나라들이 있는데 얘네들 미사일 이렇게 왔다 갔다가 뭐 잘못해서 이쪽으로 뚝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많이 쏴가지고 이쪽으로 다른 나라로 떨어진다든지 이럴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냥 러시아라든지 우크라이나처럼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 국경에 붙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얘네들은 국경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냥 미사일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얘네들 탱크라든지 이런 거 치고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방어 체계, 특히 미사일에 대한 방어 체계, 이 부분에 대해서 중동에서 좀 많은 고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소유를 하든지 아니면은 좀 구매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나와줘서 움직이긴 했는데 그거 이외에 또 다른 참신한 뭔가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설마 중국이 대만을 친다 뭐 이러지는 않겠죠? 뭐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늘 열어두겠지만은 지금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친다 가능성에서 현실이 나왔고 이란이 뭐 이스라엘이 이란을 뭐 선제 공격하고 미국이 이란에다가 뭐 미사일을 쏜다 이것도 가능성이 현실이 되었고 그래서 중국이 이제 대만을 친다 이것도 가능성이 현실이 되고 이런 액션들이 나오는 게 아니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산이 추가적으로 미친 듯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여기 라인에서 정리를 했고 눌리는 구간 이 라인에서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가가 밀려서 여기까지 왔다가 물론 더 밀려 내려갈 수 있겠죠. 더 밀려 내려가던 이 언저리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반응을 하면은 주가가 올라갈 거니 그 올라가는 구간에서 우리는 여기에서 대응을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돌파할 거야 그건 우리는 몰라요. 그건 우리는 모르지만 얘가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에서 실적에 대한 긍정적 이슈가 나오면 한 번 정도는 올라갈 거라 보고 있고 그 부분은 고점을 돌파해서 이런 액션들이 나오는 것보다는 올라갔다가 저항받고 밀리는 요 정도의 액션이 나와줄 가능성이 좀 크다 라고 보고 있으니 그 정도만 좀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올해 말고 2025년 6월 27일 2025년 6월 27일 이거 말고요. 나는 2027년 6월 27일 2026년 6월 27일 이때의 주가를 목표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여러분들 눌리는 구간 어디에서 사도 크게 상관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결국은 이때보다 그러니까 오늘의 종가보다 1년, 2년, 3년 이후의 종가는 여기보다는 좀 높은 곳에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내가 1년, 2년, 3년 동안 이 하나 시스템을 가지고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좀 단기적인 관점을 원하시는 분들의 영역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상 찍는 거 보시면 아시죠? 여기서 매수해서 올라갈 때 매도하고 눌릴 때 매수하고 올라갈 때 매도하고 눌릴 때 매수하고 올라갈 때 매도하고 눌릴 때 매수하고 올라갈 때 매도하고 이런 것들 계속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죠. 물론
물론 우리가 100개의 물량을 샀으면 50개 정리하고 50개 재매수, 또 50개 매도하고 50개 재매수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면서 이 아래 구간에서 물량 일부는 있을 거예요. 예, 사고 절반 팔고 절반 매수하고 또 사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왔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허브경제TV 공식 채널 보시면 정말 중요한 것들 깔끔하게 정리해놨죠. 이것만 놓고 보셔도 돼요. 예, 이것만 놓고 여러분들 충분히 주식시장을 보셔도 여러분들 필요한 것도 오늘 시장에서 움직였던 것들 중요한 것들 다 여기 있습니다. 저 이벤트 진행을 했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이미 저희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상담 예약을 하셨던 분들까지 하면은 이미 저희가 준비한 물량은 다 소진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아주 냉정하게 지금 4시 40분을 기점으로 해서 이벤트가 종료됩니다. 딱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오늘 종료가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뭐 조금 늘어나는 숫자는 뭐 저희가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정말 기회가 맞아요. 나는 이런 이벤트 결국은 뭐 다음 달이든 내년이든 또 할 건데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계산 잘못한 거예요. 이 정도까지의 이벤트는요. 정말로 여러분들 10주년 때 또 할 거예요. 그럼 5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5년 동안 여러분들 혼자서 이 주식시장 살아남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희 허브경제TV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5주년 이 역대급 이벤트 정말로 많은 것도 준비했으니 여러분들이 채 가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지나고 나서 그때 했을 걸, 그때 해야 됐을 걸 이렇게 후회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엔 기회가 맞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